때 그러면 이 코스닥의 급락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해봤고 환율 흐름도 지금 불안하다는 두 분의 진단까지도 같이 나왔잖아요. 김윤태 전문가님, 그럼 이 시장 환경 속에서 반등을 위한 조건을 우리가 모색해 본다면 그나마 어떤 것들을 좀 점검해 보면서 나아가야 되나요? 일단요, 안정세가 찾아야 되는데 이 안정세는 심적으로 힘들어요. 정부에서 어떤 육성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서킷 브레이크나 사이드카 같은 경우도 외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사태가 있습니다. 옛날에 뭐 블랙먼데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정말 지수가 하룻밤 사이 20몇 프로가 빠졌어요. 미국 다우가 87년대. 그때는 물론 시작은 홍콩에서 시작을 했어요. 미국이 오기 전에. 왜 중동 사태가 안 좋았었어요. 그다음 홍콩에서 하니까 그 시간차에 두고 미국이 갔습니다. 다우가 하룻밤 사이 22%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시차에 두고 다시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폭락을 했습니다. 악순환이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게 10월 달에 시작했는데 10월 말까지 보면요. 자, 미국은 22%에서 반등을 했어요. 빠진 다음에. 그렇지만 호주하고 뉴질랜드, 특히 뉴질랜드 66%가 빠졌어요. 지수가. 한 달 동안. 그 여파로 전 세계 블랙먼데이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극단적인 사건이 나오면은 장을 아예 멈춰버립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9.11 사태 때요. 미국이 나오니까 가감하게 미국은요, 정지를 시킵니다. 며칠 동안. 왜? 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었으면 했어요. 그런데 일체 그것도 없었고, 옛날엔 연기금이 과감하게 돈을 쐈습니다. 근데 연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방어도 안 되는 상황이죠.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게 지금 그 개인 투자들 좀 안정을 시켜주는 어떤 정책이 나와야 돼요. 육성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일본과 대화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놓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뭐 금융위원회에서도 말이 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증시에서 나가도 문제가 없다. 이거 굉장히 악재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요. 어떻게든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이 8월 달에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한일 간에 문제가 있지만 월 말일 가면 뭐가 있습니까?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있단 말이에요. 네. 결국 올해 5월 달에 월 말에 얼마 빠졌어요? 2조 3천억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때도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때도 장 5월 초에는 그 반도체 지수가 빠졌어요. 그러다가 장 후반에는 MSCI 지수 때문에 더 빠졌습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은 한일 간의 문제로 빠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좀 반등하다 싶으면 월말에 가면요. 북면 외국인이 또 나갈 겁니다. 2, 3조 조원이 또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은요. 작은 전투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견뎌야지 정말 8월 말까지는 악재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한 근본적으로 어떤 지원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강력하게. 그게 아니면은 개인 투자들의 신뢰를 수급을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인 스스로가 수급이 들어오진 않을 것 같아요. 잠깐 와갔다 나가. 왜냐면 자기는 일단 돈을 빼나가는 입장이니까 와도 짧게 들어왔다 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수급 자체에 좋은 뉴스는 정부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신기수 전문가님, 지금 정부에서 나서주지 않으면 사실 힘들까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좀 버텨낼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뭐 이제 시장이 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또 힘을 쌓아서 또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의 생리죠. 이제 그렇긴 하지만은 급하게 어쨌든 올리려면은 어느 정도 좀 좋은 호재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호재거리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사실 한일 간의 수출 규제에 있어서도 정부 쪽에서는 최대한 기업적으로 지원책은 내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한쪽으로만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시장을 견인해주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해석을 또 해줄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뭐 정부 정책적으로 뭐 소재주들 괜찮다, 또 뭐 추경을 통과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또 유동성을 또 줄 것이다라는 우회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을 떠받칠 수 있는 부분은 가격이 많이 빠지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타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또 시간이 걸릴 거고 직접적인 정책은 아니란 말이죠. 주식 시장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뭐 급반등시키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지금 뭐 기술적으로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뭐 2016년부터의 저점을 지금 깨버렸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래쪽 그 벽이 어디냐면 540선이에요. 그 540선까지 한 5%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더 내려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뭐 여기서 멈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거기까지 그 사이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바닥 잡기 시도가 이제 아마 형성이 나올 것 같은데 바닥을 잡아서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되겠죠. 기술적인 반등 이후가 문제죠, 이제. 그 이후에 실제 그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나서 상단이 잡힐 거 아니겠습니까? 상단 잡힌 이후에 그 상단을 뚫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이제 호재들이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인데 지금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할 만한 호재거리가 뭐가 있을까?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제일 좋은데 그건 지금 세계 경제 전망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불확실하고 그렇다고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공급되면 좋은데 한은은 이미 금리를 한 차례 내렸고 정부 정책이 엄청나게 받쳐주면 좋은데 그 부분은
기대할 수 있는 바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고 그래서 시장이 일단 한 차례 레벨 다운됐다는 건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코스닥의 상단은 네. 반등이 나오더라도 62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620 정도를 더 뚫어내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더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한 부분은 있다. 하지만 기술적인 반등은 거기까지는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저점에 대해서 누가 과연 예단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불안한 심리 속에서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온 이후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지켜낼 것인가가 가장 자체적으로 면역력 테스트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 모두 다 지금 시장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하방을 살짝 더 열어둘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포인트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장 하락에 있어서의 긴급 장세 진단에 대해서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